안녕하세요. 전 추진위원장 이미화입니다. 얼마 전에 재건축 배치도가 발표된 이래 배치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을 하던 때도 이 배치도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한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배치도는 설계회사를 뽑았을 때 현상 공모안일 뿐으로 완전히 바뀔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한 말에 대하여 책임감도 느끼고 저 또한 이 배치도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 배치도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정법 제15조에 따르면 변경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은 주민 여러분과 의견 공유 및 배치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제작한 영상이라 미숙한 점이 많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합집행부가 설계회사로 하여금 배치도 3개 정도를 준비하게 하여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올바른 재건축 정보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재건축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 설계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미한 변경 이외에는 변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배치도에 문제가 많아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의 대안 설계로 확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시공비를 올리는 빌미로 이용된다는 비난이 있어 이와 같이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공사가 들어오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지금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도 계시나 법에서 시공사가 설계도 바꾸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린 지금부터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성아파트 위성 사진입니다. 현 우리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선호하는 일자 판상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판상형인데 일자. 동양도 일자이고 뭐 어디나 다 쭉 이렇게 일자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구청에 제출된 중정형 배치도입니다. 중정형이란 중앙에 정원이 있는 형태의 약자로 유럽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중앙에 정원이 있죠? 여기 중앙에 정원이 있고요. 여기에도 중앙에 정원이 있습니다. 3개 정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죠. 꼼꼼히 검토해보니 동간거리, 일조권, 통풍, 조망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부지에 건축하는 경우 중정형에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나 한정된 부지에 많은 세대를 짓는 경우 중정형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형태이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어느 조합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현 중정형 배치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면서 사방이 막혀 있으니 소리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울려 퍼져 올라가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에 시달려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생길 거라며 한 걱정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현 배치도에는 1층이 필로티로 돼 있으므로 소음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 문제도 철저히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파트의 모형도인데요. 동간거리가 좁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간거리가 32m 정도라고 하는데 맞은편 동이 훤히 보이지 않을까요? 동간거리는 좁은데 동간거리가 전체적으로 다 좁아졌습니다. 동간거리가 이렇게 다 좁은데
층수는 높아지죠. 여기 35층까지. 이런 거는 한 30층 될까요? 뭐 25층 이런 식으로 층수는 높아지는데 동간거리가 좁기 때문에 일조 취약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디귿자, 미음자, 여기도 디귿자, 미음자 형태로 사방이 막혀 있기에 통풍이 잘 되지 않을 것이고 각 동호수는 앞동에 의해 가려져 동호수가 앞동에 의해 가려졌잖아요.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앞동과 뒷동의 아파트일 뿐입니다. 앞동에 가려져 조망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 우성 배치도와 현상 모집안 배치도입니다. 현 우성 아파트의 동간거리는 최소 45m, 여기 보면 45m잖아요. 이게 최소예요. 최대 70m입니다. 층수는 대부분 12층이고요. 이것은 설계회사 선정 시 토문이 제출한 현상 모집안 배치도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 제출된 배치도는 여기에서 약간 수정된 것인데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이 동간거리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배치도를 여기로 불러드린 것인데요. 동간거리는 좁은 데는 여기 32m, 그 다음에 넓은 데가 42m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12층인데도 동간거리가 최소 45층인데 여기 현 배치도에는 35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의 약 3배 우위 정도로 올라가는데 여기 동간거리가 42m입니다. 따라서 일조 취약동이 생길 것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자신의 집이 일조 취약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할까요? 옷이나 전자제품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라는 것은 짓고 나면 꼼짝없이 약 100여 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석하고 잘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천 쪽에서 바라본 신축 우성아파트 원경입니다. 여기가 탄천이잖아요. 여기가 탄천. 아파트가 마치 커다란 성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와 같이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는 거고요. 이 뒤쪽으로도 막혀 있습니다. 우선은 답답해 보이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요? 우리나라 기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네덜란드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이런 성곽 스타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기후가 예전보다 많이 더워졌죠. 앞으로는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합니다. 성곽 스타일 아파트 저는 많이 걱정됩니다. 바람이 탄천에서 선수촌 쪽으로 붑니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노란 화살표 있죠. 노란 화살표 다 이게 바람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잖아요. 이 자연바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를 한다면 우리는 여름에 에어컨을 덜 틀어도 될 것이고 열대야에도 덜 시달릴 것입니다. 친환경 건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우성아파트 위성사진인데요. 어느 여름날 26동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집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18동과 3동을 지인이 살고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3동. 26동만은 못하지만 우리 집보다는 시원했습니다. 다 앞이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기 12동에 사는 저는 여름에 덥고 열대야에도 시달렸습니다. 저는 우성 다른 집들도 당연히 우리 집처럼 더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동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람길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가 잘 되시지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바람길 살려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얼마 전에 구청에 제출된 배치도
전 단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구청에 제출된 배치도보다 이 안이 훨씬 더 좋아 보여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배치도는 첫째, 탄천변의 전망을 최대한 잘 살렸습니다. 여기가 탄천이잖아요. 여기가 탄천. 그러면 여기 다 탄천변의 전망을 살린 것이죠. 여기까지.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한강 조망이 있는 동과 한강 조망이 없는 동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준공될 시점에는 조망권의 값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탄천을 생태환경공원으로 개발할 디자인을 다 끝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가 1조 5천억 원을 서울시에 기부하기로 했고 이 1조 5천억 중 일부를 탄천 생태환경공원 개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획기적으로 아름다워질 천혜의 탄천변 전망을 활용해야 우리 아파트의 재산가치도 올릴 수 있고 우성이 낭만이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요? 둘째, 1조 건은 어떨까요? 이렇게 사선 L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게 없죠? 이쪽도 막히는 게 없고 여기도 막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1조 취약동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바람길을 잘 이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싱싱숑숑 바람이 잘 불어 들어오겠지요. 넷째, 동간거리에 형평성이 있습니다.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 배치도로 가볼까요? 여기 동간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넓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이 앞에 공간도 조금 널널한 편이고요. 그래서 동간거리의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정신여고거든요. 여기 이 블록은 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층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되게 여기 8층, 10층 이렇게 낮게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디자인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층고 제한 때문에 이렇게 낮게 짓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블럭은 토지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쪽 배치도로 가볼까요? 이쪽 배치도에서는 여기가 정신여고잖아요. 그래서 층고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 건물만 층고 제한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여기 이 부분 층고 제한을 받는다고 할까? 뭐 여기까지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그 동들은 층고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토지 이용률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배치도가 이제 여기로 가보면 여기는 이 주변에 공간이 많거든요. 여기 건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주변 공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땅 마름질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률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 귀퉁이까지 이렇게 좀 높은 건물을 배치하여서 이 땅을 최대한 잘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우리 그 중간에 정원 같은 거를 좀 넓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요즘 정원 굉장히 중요한 신축 아파트에서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여섯째, 풍경축을 비롯해서 전체 미관도
이 배치도가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나 가보면 다 풍경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풍경축이거든요. 이게 잘 마름질해서 여기를 좀 넓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중앙에 이렇게 좀 커다란 정원을 만들어 놓을 때 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못과 인공 포크도 만들어 놓고 자그마한 정자도 하나 지어 놓고 가능하면 전통 기아 정자를 만든다면 멋스럽겠죠. 정자에서 주민들이 담소도 나누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앉아서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구청에 제출된 배치도에 보면 자 볼까요? 아파트 정원이 세 블록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 정원, 여기 정원, 그 다음에 여기 정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의 정원이 작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별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상가라고 하네요. 중앙에 이 중요한 땅에 상가를 이렇게 넓게 깔아 놓았으니 정원을 위한 공간은 그만큼 협소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 풍경축에 공간을 밀어 주어서 규모가 있는 정원을 만들어야 비로소 전 주민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쓸모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파트 침실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안방이라고 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침실은 잠만 자면 된다는 생각에 침실의 크기를 작게 하고 거실을 크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성 주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 정원이 풍경축에 잘 계획되고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축 우성 아파트를 설계한 네덜란드인 프리츠 반 동겐이 설계한 LH 강남 힐스테이트 조망도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사방이 쫙 둘러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고 소리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울려 퍼져 올라가 높은 층에 소음 공해가 생길 것이고 통풍 안 되겠죠. 조망권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맞은편 집만 보이겠죠? 맞은편. 그래서 조망권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외관 또한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산속에 위치해 있고 강남이라 정말로 좋은 땅인데 땅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우리 신축 우성 아파트의 배치도도 반동겐 건축가가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 준공 후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찍은 LH 강남 힐스테이트 사진입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주택과 주택을 붙여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택과 주택도 붙여서 지었습니다. 붙여서 지었어요. 붙여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집이 하나 있으면 꼭 띄어서 지었죠. 꼭 띄어서 지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띄어서 지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기후 환경에서 초래된 건축 문화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자, 재건축 기초에 대해서 간략히 훑어볼까요? 이것이 판상형, 이것이 타워형. 이거 잘 아시죠? 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판상형은 이렇게 반듯하게, 타워형은 한 공간에 네 집을 이렇게 붙여서 짓는 거죠. 이것이 판상형과 타워형의 혼합형입니다. 이거는 L자형, V자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저는 이 두 용어 중 L자형 용어를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판상형과 타워형의 혼합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3번, 4번. 요거는
판상형 형태입니다. 앞뒤 가릴 거 없거든요. 이렇게 앞뒤가 가릴 게 없으니까 판상형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이제 타워형 형태인 것입니다. 사선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이게 남서, 이게 남동향이 되는 것이죠. 일조권 통풍이 확보되고, 여기 좀 막힌 게 없거든요. 조망권은 현저히 좋아집니다. 판상형에 비해서. 토지 이용률도 높아져서 아파트 정원을 상대적으로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L자형이 토지 이용률이 타워형보다는 못하지만 판상형보다는 높기에 용적률이 높아진 5성 아파트 재건축 시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까지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일자 판상형으로 지어졌고요. 2000년대에는 타워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도 이후에 판상형과 타워형의 혼합형인 L자형 아파트가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대부분 용적률이 증가하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200에서 300%로 증가합니다.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 아파트 수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를 짓게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땅에 훨씬 많은 세대수를 지으므로 판상형으로 지으면 동간거리, 일조권, 조망권, 통풍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률이 높은 타워형으로 지어서 살아보니 통풍과 향에 문제가 돼도 돼요. 요즘 판상형과 타워형의 혼합편인 L자형 아파트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레미안 대치 팰리스, 레데펠이라고 하죠. DH 아너 힐스, 첼리투스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배치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레데펠과 첼리투스는 2015년, DH 아너 힐즈는 201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5성 아파트는 이들보다 약 10년 뒤에 준공되므로 훨씬 더 잘 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만, 현재의 배치도라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레데펠의 배치도입니다. 제가 레데펠 조합장님을 3번 만나 뵀는데, 조합장님이 레데펠의 기본 설계에는 바람길이 잘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실까요? 바람길. 자, 이렇게 바람길이 지나갑니다. 이게 레데펠의 풍경축이거든요. 이게 뭐 풍경축에 여기 가운데 있는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바람길이 되고요. 여기도 바람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람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바람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바람길이 아주 치밀하게 잘 설계된 것 같아요. 아파트 재건축 시에는 세대수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건물의 층수도 높이 올라가서 과밀해지고 더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된 바람길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레데펠의 의성 사진입니다. 사선 L자형으로 향을 남동 남서로 약간씩 틀었기 때문에 산책로와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에게 이 아파트에 살아보니 어떤 점이 가장 좋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 훌륭한 산책이 되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난 산책로가 옛날 동네길처럼 곡선이고 정원도 아름답기에 산책하고 싶은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레데펠의 정원입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이것은 레데펠의 풍경축에 있는 연못과 인공폭포입니다. 2019년 여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연못이 아름답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소리로 시원하게 느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자형으로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하시죠. 이것은 개포 3단지에 지어진 DH 아너힐스 아파트의 배치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 부지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지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지의 모양이 이와 같이 삐뚤빼뚤해서 좋지 않으나 그 지형을 최대한 잘 살려 지어서 지금 인기도 높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뛰었습니다. 사선 L자형 아파트를 짓 때 여기 보면 이게 사선 L자형이거든요. 이렇게 직각이 아니고 사선 L자형입니다. 사선 L자형으로 짓 때 중간에 약간 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띄워진 거 보이죠? 여기도 띄워졌고 여기도 띄워졌고 여기도 띄워졌고 거의 대부분 다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약간 띄워졌기 때문에 주민이 단지 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고 덜 답답해 보이고 바람길도 열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세심한 고민을 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붙여진 두 개의 동도 약간 띄워주는데 우성은 한 블록 전체를 붙여놓았네요. 우성은 이렇게 붙여놓았잖아요. 이것은 DH 아너힐즈의 위성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동을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하였고 이게 남동, 남서향 전부 다 남동, 남서향이에요. 요거 정도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남향이 된 것 같고요. 대모산 조망권에 신경을 써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쪽이 대모산이거든요. 대모산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망권 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대모산 조망권이 허용이 되죠. 이것은 DH 아너힐즈의 상가입니다. 상가를 이렇게 대로변에 배치시켰네요. 여기 버스가 다니는 대로입니다. 제가 벤치마킹하러 많은 아파트에 가봤는데요. 그중 첼리투스, 레드펠, 아크로리버뷰, 아크로리버 파크 아파트는 모두 다 단지 내에 상가가 전혀 없습니다. 상가 없는 아파트가 요즘 고급 단지의 트렌드인가 봅니다. 상가를 지어야만 하는 경우 이와 같이 상가를 단지 외곽으로 빼서 짓는다면 조용한 주거단지 조성에도 좋고 단지 내로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기도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성 아파트 모형도입니다. 이 세 개의 건물은 여기 통풍과 향에 문제가 있어 한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형적인 타워형입니다. 이것이 아까 상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5층짜리 세 동이 주상복합 구조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동에 140세대이므로 총 420세대가 주상복합 구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상복합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상복합 구조의 아파트 가격이 일반 아파트와 같은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종합운동장 자리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준공될 예정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하에는 상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접한 곳에 상가가 들어온다면 우성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운영이 잘 될까요? 그래서 우성의 상가는 가능하다면 최소화하고 배치는 단지 외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의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만 봐도 멋스럽지 않나요? 이 세 개의 동이 다 타워형입니다. 이것도 타워형, 이것도 타워형. 층수가 굉장히 높죠. 이게 36층, 이거는 42층, 그리고 이거는 56층입니다. 이렇게 타워형으로 높이 올라갔기에 타워형에 약간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했기에 첼리투스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이 가서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부 체납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부 체납했지만 사실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소속된 거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기부 체납도 이렇게 한다면. 세 개 동 모두 한강 뷰가 가능하게 배치했거든요. 이쪽 한강이 막힘이 없고 여기도 한강 뷰가 막힘이 없이 배치됐어요. 이 아파트는 한강 뷰 때문에 조합원들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어 이 전망 갈등을 해결하느라 6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예전부터 전망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전망을 막아놓은 배치도를 만들었네요. 이것은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의 외관입니다. 2015년도에 준공된 첼리투스. 심플하고 멋있네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이상 레드펠 DH 아너힐스 첼리투스를 살펴보았는데 레드펠과 DH 아너힐스는 사선 L자형, 첼리투스는 타워형입니다. 판상형으로 지어서 남향이라 한들 동간거리가 짧아 앞집이 훤히 보이고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거나 내부의 동호수는 앞동에 가려서 조망권이 좋지 않고 아파트 전체 미관이 단조로워 아름답지 않다면 남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배치도는 아파트 재건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출발점입니다. 현재의 중종형 배치도를 버리고 새로운 방향의 배치도를 만들어야 비로소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치도 부분 수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간거리,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리고 정원도 아름다운 그런 배치도를 요청합니다. 저의 영상이 훌륭한 배치도를 만들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